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순간 무대는 숨을 죽였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박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진 그때 일본 도쿄 국제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 일본 평론가의 말처럼 그날의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한일 음악 교류의 상징으로 재탄생한 한일 톱10 쇼 리부트. 양국의 대표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이 프로젝트에서 박서진의 출연이 확정된 것은 단 2주 전이었다. 당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하지만 그는 그 7분 안에 한 세대의 감정을 불러냈다. 리허설 현장에 있던 스태프는 말했다. 그는 무대를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듯 노래했죠.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서진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르러 왔습니다. 그 단호한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선택한 곡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도 수차례 불렀던 노래지만 이날의 무대는 달랐다. 첫 소절이 흘러나온 순간 객석은 조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그러나 이상할 만큼 멀리 퍼졌다. 카메라 렌즈가 흔들리고 조명이 약간 빗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2절로 넘어가던 순간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맨목소리로 마이크 없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이 완벽한 울림이었다. 객석에서 한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뒤이어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확산되었다. 6분 43초의 무대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전설이. 공연이 끝난 뒤 일본의 SNS는 폭발했다. 박서진, 정케인키이타, 한일 톱10쇼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일본 팬들은 이렇게 썼다. 가사를 몰라도 마음은 통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관객 중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생존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노래는 위로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잊힌 게 아니라는 듯이. 한국 팬들 역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며 울었다. 그는 한 곡으로 두 나라를 연결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무대가 있기 전 박서진은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노래하다가 울면 어떡하지? 그는 원래 감정이 북받치면 목소리가 흔들리는 타입이었다. 매니저는 그게 박서진의 무기예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 공연 전날 그는 홀로 호텔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며 연습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국경은 바다로 나뉘지만 노래는 공기로 닿잖아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한일 톱10쇼 리부트 제작진은 그날 공연 이후 긴급 회의를 열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편집할 수 없다. 그대로 방송하자. 결국 방송부는 원테이크로 송출되었다. 시청률은 평소의 3배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NHK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평했다. 그는 완벽한 발음으로 노래하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진심으로 노래했다. 그 말에 스튜디오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노래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았다. 박서진은 그날 이후 단 한 번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말로는 못 전했지만 노래가 대신 했어요. 그 문장은 하루 만에 20만 건 이상 공유되었다. 팬들은 그의 한마디가 다시 울림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의 기자들이 그를 감정의 달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공연 이후 일본 방송에서는 그의 무대를 리부트의 결정적 장면으로 꼽았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 박서진은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통역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군가를 울렸다면 나도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대답은 그 어떤 인터뷰보다 진솔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설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만든 한 문장이었다. 며칠 후 일본 신주쿠의 거리 한복판. 한 거리 공연자가 박서진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지나가던 일본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다. 그곳에 있던 한 프로듀서의 말처럼 그의 무대는 국경을 넘은 감정의 사건이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일 톱10쇼 리부트의 막이 내린 지 일주일.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 무대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의 한 기자가 남긴 말이었다. 그날 이후 일본 언론은 박서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의 통역자, 간직노 도이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공연 직후 주요 방송국은 박서진의 무대를 앞다투어 재조명했다. NHK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으로 국경을 녹인 남자라는 자막이 등장했고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한국어로 노래했지만 일본인은 일본어로 울었다. 그 사이에는 통역도 국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사 한 줄이 SNS에 퍼지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댓글로 답했다. 그의 노래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편 한국 언론은 박서진 일본을 감동시킨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내며 그가 노래보다 침묵을 더 잘 사용하는 가수라고 평했다. 실제로 그의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노래가 끊기고 고요가 내려앉던 그 짧은 정적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번역 없이 전해졌다. 일본 언론의 러브콜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귀국 직후 인터뷰 요청 사건을 받았고 그중 한 방송국의 요청을 수락했다. 스튜디오에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자 MC가 물었다. 그날 왜 마이크를 내려놓으셨나요? 박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굳이 마이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MC는 말이 없었다. 방송은 그 대목에서 잠시 정적을 그대로 남겼다. 그 정적이 다시 한번 일본 전역을 울렸다. 그가 이어 말했다. 그날 밤 이후 제 안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흘러나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이 방송되자마자 일본 트위터는 다시 불타올랐다. 박서진 이 목소리, 기신노인 마음의 소리, 해시태그가 새로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일본의 한 신문사는 공연 관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가 그의 노래에서 위로와 사과를 동시에 느꼈다고 답했다. 음악평론가 마츠오 히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국가보다 인간을 먼저 말하고 있었다. 정치가 멈춘 곳에서 음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발언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한 한국 네티즌은 댓글로 이렇게 썼다. 그는 노래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노래가 우리 대신 사과했다. 그렇다. 그의 무대는 용서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노래는 단지 공연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기억을 잇는 다리가 된 것이다. 그의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어느 일본 잡지의 표지에 실린 박서진의 모습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다. 그는 인터뷰 중에 솔직하게 고백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무서웠습니다. 한국인 가수가 일본에서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기자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은 자신이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진심만 믿어요. 저는 아직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완성이어서 노래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다. 그 문장은 마치 한일 리부트의 또 다른 주제가처럼 퍼져나갔다. 그의 무대 이후 일본 음악 플랫폼에서는 그의 노래 스트리밍 수가 무려 2,000%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역으로 일본 팬들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일 양국 팬들은 같은 영상 아래 댓글로 대화를 나눴다. 가사는 몰라도 마음이 통했어요. 이제는 노래로 만나면 되죠. 그것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감정 공동체의 시작이었다. NHK는 다큐멘터리 박서진 노래로 있는 다리 제작을 공식 발표했다. 제작진은 첫 방송 예고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곡의 노래가 외교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공연 후 2달이 지난 어느 겨울밤 그는 다시 일본을 찾았다. 이번에는 무대가 아니라 일본 팬들과의 작은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였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